안녕하세요. 국어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 강매가 국어과 장호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진행하는 단과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영상에서는 제가 누군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신을 공부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짚어본 뒤에 제대로 된 국어학 수법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청원고 기출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학습 전략과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북 메가스터디학원 국어강사 장호영입니다. 뭐 제 경력이 쭉 나와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올해 이제 강의를 15년 차, 1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 작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학교 수업 듣고 뭐 자습서도 보고 막 이러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필기하시겠죠, 그죠? 이 필기한 내용을 두 번, 세 번 보시겠죠? 거의 암기를 하시겠죠? 자, 암기한 이후에 어떻게? 문제 풀고 나서 이제 시험 보러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나는 공부했어요. 여기서 공부했고 암기했고 압니다. 적어도 이 작품 그대로 나온다면. 근데 요런 문제 유형은 계속 보셨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유형인데, 내가 분명히 암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놓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대학 갈 때 점수 갖다 가나요? 아니죠. 등급 갖다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한다. 물론 필요합니다. 내신에서 암기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나 이거 다 이제 외웠으니까 공부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부분을 거의 다 이제 암기를 했다, 이 말은 그냥 기본적인 부분을 다 공부했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등급을 맞추려면 공부를 더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선 이해 후 암기라고 해서 무조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해를 어떻게 하죠? 뭐 개념이라든가 표현법 정리할 때 적어도 다른 작품들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처음 보는 작품을 볼 때에도 내가 배웠던 개념들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자습서라든가 필기를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필기를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요소인지 파악을 좀 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것과 아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외우는 건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자습서의 밑에 나와 있는 해석들은요, 문학이라면 자, 인물이 놓인 상황 또는 거기서의 정서나 태도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석을 할 때에는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였고 어떤 정서나 태도를 보이는지 이런 요소들을 봐야 하는구나.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 자, 수능식 사고력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처음 보는 지문에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자, 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주제를 정리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놓쳤던 부분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좋은 등급을 맞고 싶다면 자, 일단은 이해하라는 거, 그리고 처음 보는 지문에서 어떤 해석 요소를 가지고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청원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문학 갔다가 좀 이제 그 문학 시험지를 좀 보자면 우선은 교과서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나옵니다. 교과서 본문이라든가 또는 학습 활동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상당히 충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암기를 한다면 그냥 무난한 점수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평이합니다. 평이하고 그 다음에 뭐 작품 속에 나타난 정서나 태도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갈래와 관련해 가지고 갈래적 특성 같은 거, 즉 암기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70%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기본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30%에서 등급이 갈린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적 내용이 담긴 정서나 표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습서에서 해석 안 돼 있는 부분, 학교 수업 때 그 밑줄 치고 필기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정서나 태도 또는 표현법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지문 자체 외부 지문이 있습니다. 이건 프린트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외부 지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보기라든가 아니면 문제 선지에서 여러분들 처음 보는 작품들이 나올 겁니다.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좋은 등급을 받기가 조금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청원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청원고 그 특징을 좀 보자면은, 기출은 자 먼저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한 70% 돼요. 물론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처음 보는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일단은 교과서 내용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요 부분은 선생님이 진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업도 하고 수업할 때 어떤 요소들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한 뒤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 매번 테스트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끌 거고요. 자, 이 부분 처음 보는 작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제가 수업할 때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요소인지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처음 본다라고 치고,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 물론 다 배웠지만은 만약에 수능이다, 수능 지문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요소들을 물어볼 수 있는지, 우리가 문학을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처음 보는 작품에서도 똑같이 수업 때 배웠던 걸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요소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런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암기를 좀 제대로 하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처음 보는 지문에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주제를 파악하고 표현법을 찾아내는지, 여기에 맞춰진 수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 커리큘럼은요 크게 투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청원고 내신 대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4월이라든가 6월에 내신 대비가 필요할 때에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자, 3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시면은 이제 수능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신에서 등급을 가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을 한 번에 정리한다. 뭐 체질 개선. 그래서 기출 모의고사 뭐 3학년 걸로 합니다. 2학년 걸로 안 해요. 왜냐면 2학년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의 난이도와 3학년의 지문 또는 문제의 난이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에 올라가서도 자 고생하지 않도록, 처음엔 조금 어렵겠지만 이거 갖다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처음 보는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연간 커리큘럼까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강조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는 수학처럼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사고력을 어떻게 다듬어 나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어는 국어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제 강좌는 화요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영상 끝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청원고등학교 2학년 영어 설명회를 진행할 강북 메가스터디 영차쌤 김차웅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일단은 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세 번째는 청원고의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영차쌤은 그런 청원고 시험에 맞춰서 어떻게 맞춤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지,
그다음 5번째, 청원고는 왜 영차쌤과 함께 내신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는 청원고등학교 시간표와 선생님의 당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강북메가스터디 고등부에서 청원고등학교 2학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영차쌤 김차웅 선생님입니다. 노원 도봉 지역에서 내신 경력이 약 1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각 학교별 내신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패턴,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성향까지 잘 알고 있는 지역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영어 점수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유의어라든지 반의어, 파생어 등의 다양한 어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인데 청원고는 이 경우에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청원고는 단어 시험 범위를 600개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식은 3문제를 출제를 하고 배점은 6점이 되거든요. 자, 근데 어휘력 자체가 강한 친구라면 이 600개 시험 범위 안에서 새롭게 공부할 단어가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휘력이 약한 친구라면 이 600개 중에 모르는 단어의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단어 시험 범위가 따로 지정이 되는 거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암기하는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처리하지 못하면 시간이 임박해서 닥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단어 시험 범위를 미리 처리하지 못한 어휘력이 약한 학생의 경우는 객관식 3문제는 저는 그리고 버리고 다른 걸 그냥 맞출래요. 이런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6점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등급을 가르는 굉장히 큰 점수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 시험 범위를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말을 해주는 편이에요. 자, 두 번째를 제가 객관식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객관식 한번 봐보시면, 자, 빈칸 부분을 봐보시면요. 원래 지문의 답은 resentment라는 분개라는 단어였어요. 그렇지만 1번부터 5번을 보시면 그 단어가 있질 않습니다. 자, 분개와 유사한 단어인 5번 hostility, 적대 혹은 적대감이라는 단어를 골라주셨어야 되는데 유의어 반의어 관계라든지 단어에 대한 그 어휘력 자체가 많이 높지 않은 친구들은 지문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답을 고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고는 그냥 무조건 지문만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잘 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원인은요, 빈약한 어법 지식을 제가 좀 꼽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청원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다 듣는 부분입니다. 문법적이거나 어법적인 지식이 빈약한 경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만나는 문장이나 혹은 부교재,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문장들은요, 상당히 문장의 구조도 복잡하고 심화된 어법이나 문법적 지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법적 지식이라든지 문법적 지식이 빈약한 친구들은 그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해석해내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화된 문법이나 어법적 지식을 활용하는 영작서술형에서도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청원고등학교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청원고는 객관식이 어법 7문제가 등장을 하세요. 많은 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2문제가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내더라도 학생들은 어법을 어려워하는 편인데 2개를 고르라고 하면 차라리 이 문제가 서술형이었다면 하나를 맞추더라도 부분 점수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만 맞추더라도 전체가 다 틀린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청원고등학교 서술형 문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서술형이 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 한 문제는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곳을 2군데 찾아서 적는 건데 5문제를 보시면 이 5문제가 영작이에요. 자, 영작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또 한번 봐보시면 부분 영작이 아닌 문장 전체를 영작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심화된 어려운 어법이나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서 전체 한 문장을 깨끗하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한 친구들 혹은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당연히 청원고등학교 영작서술형이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술형 4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괄호 안에 조건이 달렸죠. inventory라든지 demonstrate는
변형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형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문 안에 등장했던 우리 그 시험 범위 안에 등장했던 핵심적인 문법이 사용된 문장을 가지고서 little을 맨 앞에 쓰도록 조건을 달아주셨고 부정어가 도치된 문장을 적어주도록 영작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영작 비중이 어느 정도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원인 세 번째는 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 해석은 했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사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문을 억지로 머릿속에서 우겨 넣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문을 숙지하거나 암기하는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경우 시험 범위가 많은 청원고에게는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암기 속도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건 시험 숙지해야 되는 범위가 많은 청원고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우선 제가 객관식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빈칸 부분이 원래 지문의 답은 emotional prediction이었어요. 그런데 객관식 1번부터 5번 중에 그 답이 없었고 이 빈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는 게 sensible judgment였습니다. 물론 단어 자체도 모르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문 자체를 그냥 열심히 외웠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고를 수도 없었을 거고요. 지문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 답은 바뀌어있는 답은 단순히 유의어 반의어 관계로만 고르시는 답이 아니라 지문 자체를 이해해서 활용해서 답을 골라주시는 거기 때문에 청원고는 내공이 없는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청원고 시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일단 범위가 많다는 겁니다. 단어 시험 범위는 따로 지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어는 6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듣기는 부교재를 사용해서 4강을 넣으시고 있고요. 교과서는 2가 분량, 부교재가 5강을 넣으시면서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복사기처럼 외우기에는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아서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노하우를 영차쌤이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문제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총 41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어휘나 어법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객관식은 30문제, 서술형이 8문제, 듣기가 3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 객관식 30문제 중에서 어법이 7문제예요. 어휘가 7문제입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서술형은 8문제 중에서 6문제가 어법 또는 어법을 활용한 영작이기 때문에 어법이나 어휘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41문제,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어휘, 어법 관련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풀이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청원고 2학년의 이런 시험에 맞춰서 영차쌤은 어떻게 맞춤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신은 6주 전에 시작을 할 겁니다. 비내신 기간이죠. 그러니까 내신 들어가기 전에 비내신 기간 때는 어법, 어휘, 독해 관련한 심화 공부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사실은 내신 대비를 위한 일종의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자, 우리 운동선수들이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잖아요. 워밍업을 합니다. 그러면 본 경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실력이나 기량을 더 마음껏 뽐낼 수 있듯이 비내신 기간에 이런 심화된 공부를 해주시면 내신 대비에 들어갔을 때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요. 내신은 6주 전이지만 청원고는 단어 시험 범위를 따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평상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단어는 일단 절대적으로 시간 자체가 많이 필요하고 반복이 많이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시험 4주 전에 이미 시험 범위는 전부 다 종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 전까지 단어는 3회독 이상을 암기하고 반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주 누적 시험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매주 누적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이게 단어가 한 바퀴를 돌았는데 2바퀴, 3바퀴 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맞아요. 그거를 노리고서 제가 매주 누적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3회독 암기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청원고는 많은 편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문을 완벽에 가깝게 숙지를 해야만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에서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이제 부족한 이런 시험에서는 지문을 누가 더 얼마나 많이 꿰뚫고 알고 있느냐가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완벽에 가깝게 지문을 숙지하고 머릿속에 담고서 시험을 보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3회독 암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회독은 포인트가 중심이 돼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변형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포인트를 다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포인트들이 몰려있는 덩어리 중심의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암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를 갖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지문을 갖고 시험을 보잖아요. 전문을 암기하고 숙지시키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 주말에 시험을 봐서 시험 범위를 완벽에 가깝게 숙지를 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청원고만을 위한 특별한 논점 정리를 배부합니다. 자, 어법이나 서술형이라든지 어휘의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위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자체가 워낙 많은데 이 시험 범위를 다 암기하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문장을 복사기로 그냥 복사해서 베끼듯이 그림을 암기하듯이 그냥 100번, 200번씩을 쓰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단순 의미 없는 반복보다는 임팩트를 다 담고 있고 학생들이 눈에 보기 좋게 다 잘라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암기 시간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청원고의 출제 경향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차쌤의 약 10년 정도의 노하우가 집약된 자체 제작 자료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매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철저한 1:1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같은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도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반드시 채워서 시험을 보게 할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과 밀착해서 관리를 할 거고, 조교가 아닌 선생님이 직접 첨삭을 하고 질답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채점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틀린 부분을 보고 선생님이 판단을 할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이 부분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계속 학생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겁니다. 따라서 주말 피드백은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 왜 영차쌤인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차쌤은 저는 내신 관리의 끝을 보여준다고 제가 자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신 준비의 시작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계속 함께 할 거예요.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아낼 거고 그 부분을 완성해서 시험을 보도록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고 모르면 알 때까지 선생님이 집요하게 학생과 함께 갈 거기 때문에 노베이스의 학생도 혹은 너무 등급이 낮은 학생도 충분히 높은 등급으로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만 오면 점수는 등급은 선생님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저는 노원 도봉 지역에서 내신 경력만 약 10년 정도가 됩니다. 노원 도봉 지역의 학생들을 많이 보고 각 학교들을 많이 준비하면서 학교별 출제 경향이라든지 학생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무한한 자료와 보강을 제공을 합니다.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많은 자료가 나갈 거고요. 공부가 부족하면 추가 영상이라든지 보강 자료도 다 나갈 거고 수업도 추가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공부 채워질 때까지 선생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특별하게 제작한 자체 제작 논점 정리는 학생들에게 다 제공이 됩니다. 자, 서원고 시간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토요일 날 피드백을 진행을 할 겁니다. 빨간 색깔로 적어놨죠? 의무 참석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혹시나 이 시간에 참석이 어려운 학생은 선생님께 꼭 반드시 본인의 스케줄을 알려주세요. 학생과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피드백을 진행을 합니다. 내신은 이 피드백을 통해서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선생님의 당부입니다. 내신 점수를 시험 기간만 열심히 해서 받으려는 학생들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신 점수는 비내신 기간에 심도 있는 공부와 내신 기간에 집중적인 공부가 합쳐져서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기본기, 내공이 없이는 그냥 그때 그 범위만 달달달달 열심히 외워서 보는 시험은 절대로 고득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청원고 시험 문제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고 무조건 많이 여러 번 읽어보고 보기만 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기관과 비내신 기관의 콜라보가 이루어져서 내신 점수가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원고 2학년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강북 메가스터디 영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청원고 2학년 설명을 맡게 된 수학 강사 장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많이 다르죠? 네, 제 오래전 2017년도 사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저는 2015년도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 그 강북 메가스터디 재학생 반에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오랜 기간 가르치다 보니까 인근 학교의 학교 시험의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그 시험의 성향과 특징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알고 있는 내신 시험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의 자랑을 해봤고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고의 경우에는 지수로그부터 해서 삼가함수까지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고르게 단원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관식 역시 출제되는 문제수는 총 6문제로서 각 단원에 고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출 난이도를 저희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작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잘 못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지침으로 이게 내려온 거죠. 학교 수학 시험을 쉽게 내라. 우리 아이들이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학생들이 좀 적게끔 쉽게 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죠. 이로 인해서 이 인근 학교에 기존에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던 학교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저기 강남에 있는 아주 시험 문제가 어렵기로 유명한 땡땡 학교들의 학교 시험지도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시험의 난이도가 상이었던 학교도 중간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청원고 역시 기존의 난이도가 중 정도였는데 유지하는 선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유지라고 제가 이 PPT 화면에 적어놨지만 중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기출 난이도의 영향을 받는 게 1, 2등급의 결정이지만 대부분 평균적인 학교들의 시험을 봤을 때 본인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결정짓는 것은 상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문제는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킬러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한 이후에 첫 번째로 시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킬러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거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고는 이 킬러 문제가 사실상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문제 2문제, 중 11문제, 하 7문제라고 적혀는 있지만 이 상 2문제도 사실상 킬러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의 경우는 상 문제를 풀이하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청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객관식 11번과 13번 문제를 보면은 대표 유형, 그러니까 흔히 시중에 보이는 필수 유형들의 문제들이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 교과서에 연습 문제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을 살펴보면 18, 19, 20번을 보면은 18번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나 역시 대표 유형 중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19, 20번을 살펴보면 아주 쉬운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다. 어떤 특징들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객관식 문제는 평이 하나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한 녀석들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허비하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주관식에서
문제, 쉬운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 그런 기조를 띠고 있는 시험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원고의 1, 2등급의 결정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 즉 그 객관식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1, 2등급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청원고의 수학시험의 특징을 그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킬러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비교적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여기는 객관식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킬러 문제로 인해서 킬러 문제에서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세 번째, 주관식에 있는 문제가 비교적 쉽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안 해왔던 친구들을 포함해서 3월 달에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도 4월 한 달 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 2학년 중간고사 대비반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교과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수로그부터 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기출문제와 유사한 그 유형들의 문제들을 자체 교재를 만든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반복 숙달을 시키는 과정을 그 주 메인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숙제를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주중에 이틀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월요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4시간씩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수업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한다는 건 아니죠. 수학은 본인이 손으로 얼마만큼 많이 푸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 영상을 듣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직접 풀어서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무료로 6시부터 10시까지 강사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직접 강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시험 자체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풀이 영상을 촬영해서 자료 제공과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수업 시간에도 고난도 문제를 풀이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는 대신에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전에서는 많이 져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매주 의무적으로 저희 자체 제작한 모의 중간고사를 실시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전에서 좀 더 실수를 하지 않게끔, 실전에서 절지 않게끔 그렇게 매주 중간고사를 최소 한 번 이상은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진로라고 하는 거는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내신 시험을 잘 봐서 내신으로 대학을 갈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내신 시험이 비교적 좀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수능에서 최저를 맞춰서 갈 거예요. 이렇게 등등. 아니에요. 저는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 거예요. 이게 결정이 됩니다. 제가 비교적 오랜 기간 우리 아이들을, 이 인근 학교의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수학 상담에 대한 관련 노하우 역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수학 상담 역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문성 선생님의 연간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파란색 부분이 그 내신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이루어지는 수능 집중형의 수업을 보실 수 있고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하단에 보이시는 부분이 내신 집중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을 해야 될 때는 내신에 집중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수능을, 사실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가 되겠죠. 네.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에는 수능 집중형의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요즘 내신 시험의 성향 자체가 수능에 나오는 출제되는 성향에 입각해서 킬러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주요 과목은 내신 기간도 공부를 하시고요. 더군다나 청원고의 경우에는 충분히 단기간에 한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의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본인이 원했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맞출 수 있고요. 맞춰드리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가 시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 재학생반에서는 그 두 분의 수학 선생님이 2학년 단가 수업을 깔고 있고요. 박상호 수학 선생님께서 수요일과 토요일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장문성 수학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제가 월요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주당 총 8티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플러스에서 추가적으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추가적으로 강사 직접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청원고 설명을, 수학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강사 장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